이어서 코로나19 상황 그리고 공수처 1호 사건이죠. 조희연 교육감 특혜 채용 수사 결과 최영일 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일단 새로운 거리두기 발표안이 나왔죠. 네. 그 내용부터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등 기본 조치는 유지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9월 6일 월요일부터 10월 3일 일요일까지 4주 동안 시행합니다.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게 됩니다. 네, 일단 10월 3일까지 적용하는 4주치의 거리두기 방안이 나온 거죠. 맞습니다. 그게 이례적이긴 한데 2주씩 연장해 왔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2주 연장하면 바로 20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4주로 잡고 명절 지나서 일주일까지 이번 거리두기 단계의 경과를 지켜보게 될 텐데요. 10월 3일까지고요. 바뀌는 내용들이 이제 일부 있는데 큰 기조는 지금 현행이 연장입니다. 수도권은 4단계 그대로, 비수도권 3단계 그대로 4주 쭉 지속되는데 좀 크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게 지금 9시까지 영업 제한 지역, 수도권 4단계에서 10시까지로 원래대로 1시간 다시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인원이 좀 변동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는 2명만 식당이나 카페에 모일 수 있었는데 6명까지 모입니다. 근데 추가되는 4명은 이 백신을 접종하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면역이 형성된 완료자여야 하고요. 낮에도 6명인데 낮에는 4명까지 모일 수가 있어요. 그럼 추가되는 2명은 이 백신 접종 완료자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신 접종 완료자가 낮에는 2명, 밤에는 4명 함께 포함해서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5일 동안의 추석 명절 기간 동안만은 가족은 이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새 결혼 문제, 결혼식에 대한 불만이 컸는데 이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대로 49명까지 모이지만 식사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 99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제공 여부에 따라서 결혼식 참석 인원을 이게 나눈 거는 감염 전파 위험 때문에 그런 맞습니다. 거죠. 이게 뷔페에서 초기에 많이 이제 확산이 이루어졌던 것을 생각해 보면 결혼식 식사가 대부분 뷔페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인데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최대한 좀 자제해 주면 2배까지 더 모일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방침입니다. 그렇죠. 친구들, 친지들 모여서 음식 나눠 먹으면서 대화하시다 보면 감염 전파 위험이 커지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백신 접종자들에 한해서 이제 인원을 늘려주는 건데. 네, 맞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도 1차 맞았거든요. 2차가 이제 10월 초인데 전 아직 접종 완료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1차까지 맞은 사람들도 포함시켜 줄 것인가를 검토했다고는 해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또 모이는 역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2차 접종까지 끝나고 14일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면역이 완성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접종 끝나고 13일도 안 됩니다. 14일, 2주가 딱 지나면 그때부터 나는 이 접종 완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당에서 그 앱으로 접종 완료자인지 여부를 알 수 있고 지금 이 쿠브라고 해서 질병관리청이 제공하는 앱에 1차, 2차 접종 완료가 나오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QR 찍으면 그 안에 접종 완료 여부가 확인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포털에서도 확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자지갑 등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마쳤더라도 2차 접종 후에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맞습니다.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겁니다. 그때까지. 2차 접종하거나 열흘 됐는데 대충 되지 않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네. 14일이 지나야 면역이 충분히 생긴 걸로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돌파 감염 사례들도 잇따라 보고가 되고 있어서 걱정이 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 완료하고 14일이 지나서 그러니까 나는 일종의 방패가 생겼다. 내 몸에는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있다. 확신하고 이제 생활하실 수 있고 그게 좋지만 사실은 돌파 감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면역이 우리가 80에서 90%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뚫릴 수 있다는 거고 언제든지. 그런데 국내에서 보면 돌파 감염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의 경우가 돌파 감염이 좀 많이 나와요. 그 외에는 돌파 감염의 비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백신 완료가 됐는데 돌파 감염 당한 경우에는 중증으로 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니까 경증일 수도 있고 무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다만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될 것이고, 걸리면 어쨌든 이제 자가격리 치료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도 마스크는 쓰는 게 좋겠습니다. 실내, 실외, 국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가장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거리두기, 그리고 이제 방역 수칙상 뭐 손 씻기라든가 그건 기본 수칙이고, 일단 밀접, 밀집, 밀폐 언제라도 피하셔야죠. 백신 맞으셨더라도 피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이거 추석 때 어떻게 할지. 네. 이게 가장 큰 관심사죠. 고향 친지 방문해도 좋을지, 친구들 만나도 좋을지 이런 걸 텐데요. 총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족의 명절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급적 최소 인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 방문을 해주십시오. 만약 부모님께서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으신 경우라면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만남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거리두기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네. 계속 백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 8명까지 가족 모임을 할 수 있는데 네. 백신을 맞았어야 네. 가능하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기본적으로 4명이 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그 직계 가족이어도 주소지가 다르면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동거하는 가족, 같은 주소지에 동거하는 가족이나 어린아이가 있는데 돌보기 위한 도우미가 함께 배석하는 경우에는 4명 이상, 5명, 6명 돼도 이건 예외로 봐줍니다. 다만 8명까지 추석 명절 5일 동안 18일에서 22일까지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아까 계속 얘기한 백신 혜택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2차까지 맞고 14일이 지난 분이 가족 중에 있으면 4명이 더 추가될 수 있는 거예요. 뭐 백신을 맞았든 안 맞았든 상관없이 가족 4명이 모이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가 4명이 더 와서 8명이 어쨌든 추석을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 백신 완료한 가족이 많은 집안일수록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섭섭하시더라도 모일 수 있는 제한 인원만 모이셔야 됩니다. 네. 지금 뭐 10대 이하 학생들 아직 백신 못 맞고 있어서 네. 사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주들 제일 보고 싶어 하실 텐데, 맞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손주 얼굴 보여주고 싶으시면 부모님부터 먼저 백신 맞으시는 맞습니다. 게 최대한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와중에 또 변이 바이러스, 새로운 네. 변이가 들어왔군요. 뮤가 들어왔는데요. 지금 이제 사실은 우리는 델타 변이가 이제 우세종을 넘어서 지배종이 돼 있습니다. 방역당국 발표로는 감염자의 95%가 델타 변인데, 거의 델타 변이에 감염되고 있는데 람다 얘기가 나왔었어요. 람다가 남미에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페루에서 시작이 돼서 30여 개 국가로 퍼졌다. 근데 명확하게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연구가 확진되진 않아서,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방역, 검역 차원에서는 이 람다가 퍼져 있는 31개 국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2주간의 자가격리를 기본으로 했는데, 이번에 뮤가 또 등장한 겁니다. 뮤는 이제 그리스 알파벳 순서대로 지금 붙고 있는 바이러스 이름이고요. 이건 콜롬비아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또 남미에서 나왔다는 특성이에요. 남아공 바이러스와 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베타 변이였는데 뭐 어떤 특성이 있었느냐면 중화 항체를 회피하는 성향이 있었어요. 아, 항체를 회피해요. 예, 그러니까 면역 효과를 떨어뜨리는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베타를 걱정했는데 베타는 많이 안 퍼지고 델타가 퍼졌지 않습니까? 근데 델타에는 또 베타의 성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뮤도 좀 걱정이긴 한데,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가 아직 확실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성을 딱히 규정짓기는 어렵다. 하지만 계속 경계하면서 지켜봐야 되는 단계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아무튼 어떤 변이 바이러스든 간에 백신을 맞으시면 맞습니다. 효과 많이 있습니다. 방어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중증으로 이행되지 않도록 해주는 힘을 백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무조건 백신은 빨리 맞는 백신이 좋은 백신입니다. 맞습니다. 무조건 백신은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